안녕하세요. 네, 보건행정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2월 서울시에서 시행된 보건행정의 총평 또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념 한 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역사 부분 딱 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직 인사, 공적 조직도 포함해서 5문제나 나왔습니다. 이쪽 부분이 좀 많이 나왔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 체계, 얘도 5문제나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회보장제도 3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획 1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 요게 안 나와, 재무행정 이런 거 안 나왔습니다. 정말 다행으로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건사업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중보건 쪽입니다. 공중보건 쪽의 영역이 한 3문제 정도 나왔구나. 전체적인 문제 쉬웠습니다. 근데 책을 열심히 공부하면 되게 쉬웠었는데 책을 공부를 대강 한다거나 이러면 조금 어려웠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제가 보기엔 되게 쉬웠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왜 쉬웠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1번 문제 보시면 보기에 이건 너무 쉬운 거죠. 그죠? 자, 숙주요인, 환경요인, 개인 행태요인 들어갔습니다. 물어보나 마나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너무 어렵다 이러면 정말 암기가 좀 어설픈 거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 중에서 특히 개인 행태 요인, 이게 하나의 힌트라고 보시면 돼. 이거는 제가 보온 설명은 안 하고 바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4번인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역사 부분인데 우리나라 역사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미친 듯이 외웠었던 우리나라 역사. 자, 그런데 고려시대입니다. 자, 서민의 구료사업을 담당한 거는 고려시대 하면은 해민국이에요. 근데 해민서로 나왔는데 이건 조선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 자, 2번은 감염병 환자의 치료 및 구호를 담당, 이게 고려시대면 동서대비원이야. 근데 활인서라고 했으니까 활인서는 조선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자, 3번 서민의, 솔직히 서민은 아닌데, 그죠? 그런데 구료사업 하면은 제위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고려시대가 역시 그랬고,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행정을 담당한 건 고려시대는 태의감입니다. 근데 약전이 나왔어요. 약전은 어느 시대? 통일 신라시대예요.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답은 3번.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외웠다면 당연히 쉽게 답을 썼겠구나.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 하면은 우리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앞자만 따서 기억하시죠? 폐, 항, 콜, 폐항이 전화를 달래. 그래서 제가 SM 동신으로 연결해줬어. 끝에 애자 하나 더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감시 시간은 패스트 6일, 황열 6일, 콜레라 5일, 그리고 사스 10일, 메르스 14일. 그다음에 동물 인플루엔자 10일, 신종 인플루엔자 최대 잠복기, 그리고 에볼라가 21일이었잖아요. 이 중에서 시험 문제는 요거 나왔죠. 메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연습을 한 거기 때문에 쉽게 답은 4번이라고 고르셨을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2월 26일 날 시행된 보건행정 문제 중에서 4번 문제에 대해서 정답 처리가 없는 것으로 이제 추후 공고가 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부원 설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이런 문제였었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규정한 보건의료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 지역, 그러니까 거기서의 정답은 당연히 2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는 보건교육사가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잠깐만 보시면 2조에 3번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이란이라고 쭉 써 있으면서 가나 다라 마번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하면서 그때 대통령으로 정한 사람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3분이 나옵니다.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가 나오는 거죠. 결국 아까 보기 중에 보건교육사 있잖아. 결국 이것도 역시 보건의료 인력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행령에도 당연히 법에 포함이 되니까 당연히
이게 정답이 된다라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2번까지도 정답으로, 그러니까 2번까지도 포함이 돼서 결국 정답은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물론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법하고 시행령하고 이제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요 문제가 의료관계법규의 과목으로 나왔다면 분명히 지원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행령이 제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법은 요 문제는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의료관계법규에서는 시행령, 법, 시행규칙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 과목은 보건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행정에서는 이걸 따로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법 안에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여태까지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법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의료관계 법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외우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3월 14일자로 정답이 없는 걸로 나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하게 5번을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건강보험 하면서 요양급여,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 외우는 팁을 드리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해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나왔으니까 두 번째 먼저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 자, 일단 이송, 예방, 재활 분명히 있었고, 진찰, 검사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간병은 아니에요. 간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 거고, 이거 말고도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이런 거 있었었고, 수술 처치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진찰, 검사 이건 당연히 있었었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또 언제 또 나올지 모르니까 답은 4번. 자, 그러면 6번 의료기관 인증이요. 우리 의료기관 인증은 엄청 많이 연습을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가장 옳지 못한 거. 자, 인증 기준에 우리 5개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중에 환자 권리와 안전, 환자 만족도. 그죠?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1번은 맞는 거고. 자, 2번 인증의 결과는 크게 3개죠.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효기간도 연습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인증의 유효기간 4년. 근데 5년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조건부 인증은 1년. 그리고 불인증은 제발 유효기간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5년이라고 해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4번 조건부 인증은 유효기간 1년이겠지 뭐. 1년 이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7번입니다. 제가 이제 일어날 때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바뀌면서 요게 문제 나올 거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그 하는 기능을 비교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자, 보시면 신종 해외 유입 감염병이야. 그 감염병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보건의료에 가서 뭐 연구,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른 건 뭘로 드려도 대부분 감염병 얘기하면 무조건 질병관리청. 그래서 그게 답이 수월하게 골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요. 그다음에 8번이요. 우리 8번도 NHS, NHI. 그래서 굉장히 연습 많이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야. NHS 하면은 어느 나라? 영국이죠. 영국. 그 NHS의 단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세금으로 조세로 이루어지니까 정부의 과다한 복지 비용. 예, 당연하고 이건 단점으로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장기간 진료 대기 문제 맞죠? 왜? 툭 하면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두제에 의해서 거기 개업이가 환자가 오는데 이 환자가 조금 치료가 좀 복잡해. 그럼 무조건 의뢰를 한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병원에 입원하려면 6개월 이상 기다린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3번 단일 보험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보험료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NHI. 였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답은 3번이겠구나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결국 3번 단일 보험료 부과 기준 적용의 어려움은 뭐의 단점이에요?
NHI의 단점이 되는 거죠. NHS가 아니라. 예,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 그다음에 의료 수요자 측의 비용의식 부족.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툭 하면 병원에 간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것도 병원에 툭 하면 간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맞는 내용. 답은 변함없이 3번입니다. 자, 그러면 9번이요. 이거는 문제를 읽으면서 답이 그냥 나오거든요. 자, 이용자에게 의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대. 그럼 벌써 다 나왔잖아요. 본인 일부 부담금이 되는 거죠. 의료 소비자에게 비용을 인식시켜서 수진 남용을 방지하고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거. 뭐 다 나왔습니다. 이거 틀리시면 절대로 안 돼. 본인 일부 부담금이 되는 거죠. 만약에 본인 일부 부담금이 없어. 그러면 뭐라 그러죠? 소비자 입장에서 병원에 가는데 공짜래. 무조건 병원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본인 일부 부담금이다 라고 표현도 했었습니다. 일단 답은 4번. 자, 그러면 10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특징.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역시 틀리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제한된 영역의 현물급여를 제외하면 대부분 현금급여다. 반드시.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맞는 거죠. 제한된 영역의 현금급여를 제외하면 대부분 현물급여이다 라고 하면 맞는 문장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국민이 판단해서 가입할 수 있는 임의 가입 방식이다. 당연히 틀렸죠. 그럼 어떻게 고치면 돼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강제 가입 방식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일정한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보험료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조세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일정한 조건은 딱 보험료 낼 수 있어? 그럼 무조건 강제 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 자, 3번입니다. 소득 수준이나 재산의 정도 등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맞죠? 소득 수준, 재산. 맞습니다. 답은 3번인 거고. 자, 4번도 결국 틀렸다는 거죠. 자, 가입자,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징수 누가 하세요? 건강보험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이 아니라. 그래서 답은 변함없이 3번이 됩니다. 자, 11번 요거 틀렸다고 해서 제가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수업할 때 베버리지는 5개의 악, 5대 악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회적인 위험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사회적인 위험이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못 보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있는 대로 큰 소리로 더 크게 강조를 해야 될까 싶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런 지식이 없으면 문제를 보면 뭐가 틀린지 뭐가 맞는지 몰라요. 그렇죠? 일단 볼게요. 1번 보시면 자, 노령으로 인한 퇴직, 타인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 상실에 대비해야 된다. 자, 2번 실업이나 질병 부상으로 소득이 중단됐을 때 대처해야 된다. 3번 출생, 사망, 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 보장이다. 자, 4번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인 위험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한다. 딱 보면 아무 생각이 없으면 다 맞는데? 도대체 뭐지? 옳지 못한 게 뭐지?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답을 못 고르셨나 봤는데 제 눈에는 사회적 위험이 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험, 아까 말한 것처럼 베버리지는 5대 악을 얘기를 했고 그거를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위험이라는 용어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만 딱 보였으면 답은 고르셨을 거고요. 그리고 1번, 2번, 3번이 우리 책에 408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문장이 그대로. 그래서 우리 책을 조금이라도 정도까지 아니야. 한 번이라도 봤으면 답은 골랐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안타까운 문제였습니다. 일단 답은 4번인 거고요. 자, 그러면 12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모델, 이거 제가 맨날 머릿속에 각인하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WHO가 제시한 보건의료 제도. 그래서 맨 밑에가 자원의 개발. 자, 개발된 자원, 그 다음에 자원의 조직화. 자원의 조직화. 이 조직이 움직이려면 양 사이드로 재원,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행정. 그리고 이렇게 되면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시된다.
서비스가 제시된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 요인이고 여기는 사이드 부원인이다, 부요인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었습니다. 하여튼 요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그럼 답은 당연히 2번이 되죠. 의료 이용자 행태 이런 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쉬운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13번 우리 스와트 분석 엄청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쉽게 답을 고르셨을 거예요. 자 최첨단 의료시설 장비 최고의 의료진으로 포섭되어 있대. 우리 의료기관이 당연히 장점이에요. S입니다. 자, 정부의 통제 규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어. 당연히 위협이죠.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ST 전략.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답은 3번. 자, 14번. 이것도 아주 쉽죠. 자, 인사 쪽에서 특히 요건 시험 문제 단골 문제라고 좀 알고 계실 거예요. 한 평정 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연쇄적으로 다른 요소의 평정에도 영향을 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각을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첫날 지각을 한 거야. 그럼 그게 오래 갑니다. 아, 쟤는 불성실한 사람 오래 간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첫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해서 첫날 근무할 때 대부 옷을 좀 스마트하게 입어라. 그럼 스마트한 색이 뭐라 그랬어? 군청색이라 그랬죠. 군청색. 여름에는 유관순 버전. 그래서 위에는 하얀색, 밑에는 까만색. 깔끔하게 입고 가시면 사람들이 첫인상이 와, 이번에 깔끔한 사람이 왔어. 깔끔하면 머리도 똑똑할 거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똑똑한 사람이 왔나 봐.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후광 효과예요. 그래서 첫날 옷을 좀 잘 입고 가라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휴강 효과. 단골 문제입니다. 답은 1번이 되죠. 자, 15번이에요. 우리 의사소통 상의 하달, 하의 상달, 횡적 의사소통 우리 맨날 연습했잖아요. 그렇죠? 요거 맞아주셔야 돼. 이거 틀리면 저도 자존심 상합니다. 제가 엄청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일단 보시면 펠람 뭐예요? 상의 하달. 그런데 여기서 회람은 횡적인 겁니다. 횡적. 그 다음에 품의 또 제한, 요게 하의 상달.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의 보고는 하의 상달이죠. 하의 상달. 그 다음에 4번의 회의. 이게 횡적이라 그랬습니다. 아, 결국 회의할 때는 나도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결제제도는 하의 상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6번. 이거 보면서 제가 너무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업할 때 그것만 얘기했잖아요. 직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급이라는 단어. 요거를 암기 팁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하는 일은 종류가 달라. 종류가 같은 거지. 같은데 급은 뭐예요? 급은 곤란도가 같은 거죠. 곤란도가 같은 거. 그래서 요 두 개가 합쳐지면 직급하면은 하는 일이 유사하고 곤란도도 유사한 거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암기 팁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같은 직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직군이다. 그리고 제일 작은 거는 직열이다. 그리고 가운데가 직류다. 맞죠? 아니지. 직류고. 죄송해. 직류고, 그 다음에 직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것만 외우셨나봐.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암기 팁만 드린 걸 그것만 또 외우셔서 속상한데, 요게 16번에 요거 책 그대로 나왔습니다.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그러면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니까 이거는 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곤란도가 달라. 그러니까 급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인데 밑에 보니까 보기에 다 직이 나왔어. 그래서 당황하셨나 봐. 그치? 근데 일단 4번은 아니지. 직위는 하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4번은 아닌데, 문제는 직렬, 직군 중에 뭐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는 요 문구가 그대로 나왔고, 이게 직열입니다. 그래서 제발 제가 암기 팁만 드리면 그것만 보지 마시고 책 좀 보셔야 된다. 이게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번이에요. 저 이 문제 보고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내셨을까? 명령 통일의 원리가 가장 잘 적용된 조직은, 그러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고 밑에 1번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야. 이렇게 문제 내는 것보다 차라리 니은의 개선, 디귿의 공식 조직. 이렇게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리을이 답이 되겠지. 그쵸? 그치? 그래서 보시면 명령 통일의 원리가 가장 잘 적용된 거는 개선 조직도 되고 또 하나 공식 조직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비공식 조직이라고 해서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개선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좀 내시다가 마셨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18번입니다. 이것도 워낙 쉬운 거. 우리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안은 헬스플랜 2030. 이거 누가 한다 그랬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짜서 밑으로 내린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계획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장관이 짜요. 몇 년에 한 번씩 짠다 그랬어요? 5년에 한 번씩 짭니다. 그리고 이걸 밑으로 내려요. 밑이 누구냐면 시도지사한테 내려요. 그럼 시도지사는 이거를 근거로 매년 계획을 짠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결국 상의 하달식의 계획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부원 설명도 했었죠. 이거 언제 썼어요?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 이때는 2013년부터 이게 좀 바뀌었다. 장관이 밑으로 내렸는데 이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우리 구에는 이런 사업 하겠습니다라고 이거를 묶어서 이걸 다시 위로 올린다 그랬죠. 그래서 2013년부터는 하의 상달식의 사업으로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올 줄 알았는데 아주 쉽게 누가 짜느냐?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대체적으로 아주 쉽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1번인 거고. 그러면 19번이요. 우리 건강증진 국제회의는 항상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좀 외워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못 외운다. 근데 여러분들이 외워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힘드셨나 봐. 근데 위에 보시면 슬로건이 아예 나와 있습니다. 건강증진 개발 수행 역량 격차 해소라고 슬로건이 나와 있고요. 이건 우리 측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거를 보지 않더라도 슬로건만 보더라도 답이 금방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슬로건을 못 보고 밑에 있는 보기만 보면 이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암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답은 4번이에요. 나이롭입니다. 그러면 20번이요. 요것도 조금 쉽지요? 우리 평가에서는 구조평가, 과정평가, 그다음에 뭐 산출평가, 결과평가 이렇게 있는데 산출평가하고 역량평가 중에 어떤 게 단기적인 거예요? 자, 역량평가, 산출평가, 역량평가가 있는데 대부분 단기적인 게 산출이고 역량이 좀 뒤에 이렇게 간다고 보는데 그거를 몰라도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투입된 자원, 인력, 시설, 장비, 재정이 적합한지를 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그건 투입 쪽이고 구조평가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맨날 헷갈리는 게 산출하고 역량평가였는데 이것도 아주 쉽게 구조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쉽게 답을 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뭐 좀 낯선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쉽게 문제를 좀 풀어가도록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를 보면서 아, 행정이 참 쉽게 설명을 잘 하신, 문제를 잘 쉽게 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평에도 이미 올렸겠지만 대부분 문제, 아까 말한 대로 4번 문제가 좀 낯설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면은 저도 95점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저를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고생 좀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걸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